지난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낸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민간에 매각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이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포기를 선언하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순천시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해로 정하고 해양과 생태, 문화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해 머무르는 글로벌 관광지 만들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오늘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고 내일 발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강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생산에 들어간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민간에 매각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간 매각은 이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포기를 선언하는 일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출범 1년 만에 50여 명의 퇴사, 지난해 200억 원이 넘는 순손실. 여기에 광주광역시의 복지 프로그램도 당초 노사민정협약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정치권에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광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단체, 정당과 함께 광주 글로벌 모터스 민간 매각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GGM이 광주시의 행정과 재정에 지속적 부담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매각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광주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적자 문제는 생산을 본격 시작한 올해부터 해소될 수 있고 복지 프로그램도 정부와 협의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현대차와의 협약상 한쪽이 지분을 매각하면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현대차와 협약을 준수하겠습니까? 이용석 광주광역시장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전 정부 민선 7기의 성과라는 이유로 폄훼하고 흠집을 내려 한다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가 제 자리를 찾아가기도 전에 정치적 공세에까지 시달리는 모양새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접어들면서 여수산단과 포스코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여수산단 10여 개 석유화학 업체들은 지난 7일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지금까지 생산 제품의 90% 이상을 내보내지 못하면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관 창고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는데 파업이 이번 주말을 넘어갈 경우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공장 내부에 10만 5천 톤의 철강 제품을 반출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부지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바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데요. 순천시가 민간 자본 수천억을 끌어들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이없는 행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봉화산 자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전체 40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비공원 시설 7만 제곱미터는 아파트 900여 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대를 모았던 3,5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정 필수 사항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꼼수 행정을 추진하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당초 민간업체는 지난 2016년 망북지구와 바로 옆 삼산지구를 단일 사업장으로 묶었다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지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두 개로 분리해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업은 하나로 간주해야 하고 전체 비공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의 행정은 위법하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무리한 행정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순천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도 된다고 답한 데다가 두 공원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추진했고 착수 시점도 다른 만큼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항소를 뭐 할지 안 할지 현재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망북지구는 일몰제 시한을 넘긴 탓에 공원 지정이 해제돼 민간공원 사업은 무산되고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이 뭘까요? 민주당은 패배 원인 분석보다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누가 잡느냐를 놓고 서로 헐뜯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패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최대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65%가 민주당이 잘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후보 경쟁력이 낮아서가 12.3%,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이 높아서는 5.5%, 정부 여당이 잘해서는 4.2%밖에 안 됐습니다. 공감이 가는 결과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결과는 국민의힘이 승리한 최대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라는 답변이 64.2%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는 12.3%,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이 높아서는 5.7%, 국민의힘이 잘해서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국민의힘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 민주당이 잘못해서라고요. 국민의힘이 잘해서라는 답변이 2.8%밖에 안 되고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도 5.7%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꼴보기 싫어서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같은 당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남의 탓만 되풀이하고 있죠. 누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 책임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의원이라는 답변이 35.6%로 가장 많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 이낙연 전 대표가 14.4%, 그리고 박지원, 송영길, 윤호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개혁과 쇄신을 제쳐놓고 8월 전당대회 당권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합쳐 찬성이 37.1%로 나타났고 반대가 56%로 찬성보다 1.5배가량 높았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에 대한 질문에는 위기와 갈등을 극복에 실패해서 분당될 것으로 보는 답변이 34.1%로 가장 많았고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답변은 30.2%, 대충 봉합될 것이다 라가 24.2%였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아깝게 패했죠. 그 결과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젖잘싸라고 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의 줄임말인데요. 이 말은 스포츠 경기 같은 데서 누가 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패한 선수에게 관중들이 하는 말입니다. 패배한 선수가 자기 위로나 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패배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혁과 쇄신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당권 잡기에 사활을 건 민주당에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칼럼 백지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부흥의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해양과 생태, 문화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한 머무르는 글로벌 관광지 만들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30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40%가량 감소했지만 바다와 섬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전남은 안심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머무르는 관광에 중점을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글로벌 관광지 육성에 나섭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문화예술 관광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적극 전라남도에서 육성을 해서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활짝 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관광의 핵심은 힐링과 해양 관광입니다. 바다와 섬을 활용한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중심으로 휴식과 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명량 대첩축제, 남도 음식 문화 대축제 등을 활용해 전국화뿐 아니라 세계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이 공동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에 광주와 울산까지 협력해 3조 원 규모의 세계적인 해양 관광 권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쉼, 이 맛을 살리고 전남의 청정, 힐링, 안심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전남 관광 대도약까지 연결시켜 볼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개선과 동북권에 치우친 관광객 불균형 해소는 전남 관광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 유달 유원지에서 청정, 힐링, 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를 주제로 선포식을 갖고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위한 범도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캠핑 박람회와 EDM 페스티벌, 드론 나이트쇼 등의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고 맛과 멋, 힐링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 상품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당초 오늘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고 내일 발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강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발사 성공을 바라는 기대감과 간절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속 15m의 강풍 때문이었습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 제2발사대 주변에 강한 지상풍이 불면서 이송 설치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가 우려됐습니다. 특히 높이 48m의 엄빌리컬 타워 위에서 사람이 직접 각종 연료 케이블을 누리호에 연결해야 하는 작업의 위험성이 고려됐습니다. 바람이 차츰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송과 발사는 각각 하루 뒤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저녁 때 예상되는 날씨와 내일 이송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한 후에 내일 아침에 이송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비행시험회를 열 예정입니다. 발사를 앞두고 고흥 일대에서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사대로부터 바다 건너 17km 떨어져 있는 우주발사 전망대입니다. 발사를 앞두고 하루 종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발사대를 바라보며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힘차게 날아올라서 꼭 성공해서 위성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가 발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해가지고 더 많이 위성을 날려서 우리도 우주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0월 온 국민의 염원을 안고 발사됐지만 아쉬운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누리호. 8달 만에 다시 도전하는 이번 2차 발사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둔 가운데 전라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사체 클러스터 지정과 특화 선단 조성, 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7개 분야 21개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8,0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발사장 확장을 비롯해 우주 핵심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목포를 방문해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과 해상풍력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민생 현장 방문차 목포를 찾은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탄생은 광주 전남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호남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대 신설과 해상풍력 사업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 8일 구례를 방문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목포와 신안 가뭄 현장을 둘러보는 등 호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돌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기초학력 증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직 인수위는 취임과 맞물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여름방학부터 돌봄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154개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실력 광주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김혁중 광주대 총장의 연결식이 오늘 광주대 호심관 대강당에서 학교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김가용 광주대 대학원장은 연결사를 통해 고인은 확고한 신념을 통한 강한 추진력으로 말보다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리더였다며 회고했습니다. 연결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학생, 교직원들이 함께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고 김혁종 총장은 지난 10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64세로 별세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C를 방문해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송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방통위 재난방송대응단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KBC의 재난방송 체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검토하고 방송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재난 발생 시 지자체 CCTV 화면 등 주요 자료 화면 제공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재 채취장 운영과 관련한 전직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광산구청 시민안전과와 건설과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광산구에 있는 한 골재 채취장의 제어가 과정에 퇴직 공무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한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